토트넘의 이번 승리는 1대0의 가치보다 더 컸습니다. 리버풀과 체급이 정말 크게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반 초반에 하필 벤탄쿠르까지 기절하면서 이탈을 하게 되었고, 토트넘은 이번에도 플랜대로 될 수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경기 후에 벤탄쿠르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골, 승리, 팀을 위한 경기에 어떻게 해서든 날아온 볼을 터치하려고 집중하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벤탄쿠르의 투지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죠. 경기 후에 엔지 감독은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괜찮다면 약 2주 정도겠죠. 팔이 골절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당시 벤탄쿠르가 쓰러져 있을 때 손흥민은 옆에서 벤탄쿠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선수들은 동요될 수 있지만 이제 어린 선수들도 팀의 이런 황당 상황들을 많이 겪은 만큼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터치가 24번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간 선수는 제드 스펜스였고, 이번에 살라를 정말 잘 막아냈습니다. 살라는 이번 경기에서 총 32번의 터치가 있었고, 스펜스가 정말 잘 막으면서 살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커처럼 박스 안에서 주워먹은 골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스펜스와 그레이에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경기 때 출전하고 활약했던 아놀드, 소보슬라이, 디아즈가 선발 출전 안 한 게 참 고마운 일이죠. 손흥민은 벤탄쿠르가 쓰러지기 전까진 손흥민을 이용한 공격 전개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하지만 인재가 발생하면서 전술은 수정이 되어야 했죠. 그러니까 또 기회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손흥민이 골만 넣어야 폼이 좋다, 잘한다 하지만 과정까지를 봐야만 하죠.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폼이 떨어지고 컨디션 난조다 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엔지 감독은 팀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최소한 에너지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다 부상 위험이 생기면서 절뚝거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 아스날전을 위해서 70분에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많은 국내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미비했다고 폼이 떨어졌다, 에이징 커브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상은 해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패배하는 것과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고 승리하는 것. 근데 지금 상황은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팀이 현재 임시 방편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상대는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를 하잖아요. 공간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1분에 킨스케의 예리한 롱킥으로 손흥민에게 배달되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더 들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의 순두부 터치가 나왔고 바로 솔랑케로 연결되면서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소식인데, 베리발이 미친 압박의 찬스가 왔을 때 포로가 못 넣었던 골, 진짜 엔지 감독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을 넣었으면 남은 시간을 볼 때 토트넘이 더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리버풀이 토트넘을 압도하고 있었잖아요. 솔랑케의 옵사이드 판정골도 그렇습니다. 정말 버틸 수 있었던 딱 좋은 시간에 득점이 터지면서 승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 결과론이죠. 리버풀은 감독도 반다이크마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리발에게 카드를 줬어야 했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볼터치도 없었던 태클에 이미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이지 않을까 합니다. 경기 후 현지 방송에서도 베리발의 고의적인 태클에 대해서 경고를 주지 않은 것, 즉 퇴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치미카스가 쓰러지고 치료차 그라운드를 비웠을 때 리버풀의 수비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딱 그때 토트넘의 골이 나온 거니까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토트넘도 억울한 상황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거기다 반다이크도 솔랑케 발목을 밟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는 아니었지만 베리발은 리버풀에서 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슬롯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옐로 카드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했고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운이 없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행운과 불운이 따르기 마련인데 토트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토트넘이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강한 경계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이 강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팀이 12위라는 게 놀라울 뿐이죠. 리버풀 팬들은 억울해하지만
베리발을 비난하진 않더라고요. 네. 베리발은 토트넘에서 베일 이후에 가장 어린 나이에 카라바오컵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리발은 경기 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순간이다, 엄청난 기분이다라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베리발이 이번 경기에서 해낸 것이 진짜 상당히 큽니다. 원래 베리발은 공격적인 자원으로 투입된 건데 벤탄쿠르 이탈 후에 바로 더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승리 후에 토트넘 팬들은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 칭찬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베리발은 매 경기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레이와 스펜스도 마찬가지야. 토트넘 선수들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야. 리버풀 미드필더들이 오늘 베리발 때문에 악몽을 꾸겠군. 득점 직전 솔랑케 패스가 정말 최고로 좋았어. 믿을 수 없는 결과야. 제드 스펜스의 부활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모두들 승리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토트넘 선수분들, 오늘은 제가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팀에 대해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승에 진출합시다 여러분. 베리발이 MOM 트로피를 받고 학생처럼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축하한다. 존슨을 베리발로 교체 선발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 스펜스가 우두기보다 100배 더 뛰어난 선수인 게 증명됐군. 킨스키, 그레이, 스펜스, 솔랑케, 베리발 모두 놀라운 경기를 보여줬어. 특히 킨스키의 클린시트는 엄청났고 솔랑케는 최고의 가치를 보여줬지. 오늘은 모두가 우승을 위해 플레이하는 방법을 보여줬어. 오늘의 경기 요약은 자랑스러움 그 자체, 킨스키의 훌륭한 데뷔, 그레이의 또 다른 훌륭한 플레이, 베르발의 놀라운 골을 보면 토트넘의 미래는 밝아. 솔랑케 또한 쉬지 않고 압박하며 잘했어. 내 사랑 아치 그레이 정말 훌륭한 선수야. 부상당한 많은 선수들 대신에 들어온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이 너무나 훌륭해.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야. 그레이, 스펜스, 베리발은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골키퍼도 너무 잘해줬어. 킨스키는 매우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킨스키의 데뷔전은 매우 인상적이었어. 토트넘이 과연 그를 벤치에 둘 수 있을까? 네. 킨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깜짝 놀랄 활약이었습니다. 이런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한다는 건 진짜 놀랍죠. 킨스키도 승리 이후에 감격스러웠는지 여동생과 포옹을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킨스키가 이 경기에서 출전할 거란 걸 알고 가족에게 콜을 했다고 합니다. 킨스키는 이런 데뷔는 꿈꿔보지도 못한 데뷔였다고 했습니다. 슈퍼스타가 3일 만에 등록하고 출전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지만 킨스키 슈퍼스타가 되려나 봅니다. 우선 임팩트로는 비카리오를 넘었죠 아마. 네. 손흥민은 이 경기에 대해 혹평이 있었지만 베리발의 득점 순간 벌떡 일어나서 기쁨의 갈채를 보내주고 있었고 승리가 눈앞에 오자 그때서야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감도 남겼는데 오늘 밤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정말 자랑스럽다. 팬들의 응원도 엄청났다. 아직 할 일이 남았고 2차전이 남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은 너와 함께 한다면서 벤탄쿠르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주말에 FA컵 원정 경기가 있고 이때 양민혁 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면 아스날과의 원정 빅매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결코 퐁당퐁당 경기가 되지 않길 한번 가보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